잠깐만요. 이거 띄워놨나? 내가? 띄워놨구나. 네. 병호일주. 오늘 병호일주부터 먼저 해놓고 상담하도록 합시다. 예, 병호일주. 자, 천간의 병화 그러면 태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포용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게 천간의 병화입니다. 갑자국의 병화는 인목을 만나서 세상에 처음 나와서 호기심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술국의 병화는 자수를 만나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기질과 그리고 위로 올라가라는 기질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아래를 구분하는 병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갑신국의 병화는 술토를 만나서 지는 해와 같아서 화려하고 이쁘긴 하지만 스스로가 세상에 이렇게 밝게 빛나고 하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병화입니다. 그리고 갑오국의 병화는 신금을 만나서 잘 정리된 제도로 세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갑진국의 병화는 오화를 만나서 빛과 열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왕성하고 강한, 하지만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진국의 오화 얘기하다가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어쨌든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이 멈추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통하지만 오히려 예의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한 게 왜 활동을 멈추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것이든지 정점에 다다르면 그것이 이제 성장을 멈추고 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점에 다다라서 이게 이제 끝에서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지지의 오화는 한 곳으로 집중된 열이 전문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처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국의 오화는 경금을 만나서 전문적인 재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효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술국의 오화는 임수를 만나서 좀 더 선진화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신국의 오화는 그 이전에 받아들인 기술을 숙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템포 쉬었다가 가는 것이 갑신국의 오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갑진국의 오화는 이제 그 갑오국의 오화는 숙성된 기운이 이제 숙성된 기운이 이 전문적인 기술로 태동해서 갑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능숙한, 그래서 노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갑오국의 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진국의 오화는 병화를 만나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는 완성된 재능으로 세상을 굽어 살피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품성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만물을 포용하고 성장시키는 병화, 전문적인 재능을 갖추고 활동하는 오화, 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일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당당하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지오화 천간의 병화는 지나치게 조열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성격적으로는 욱한다, 화통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화통하지만 예의가 없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나치게 밝은 거잖아요. 오화도 밝고 병화도 밝은 거니까 지나치게 밝은 것은 세상에 모르는 것은 없고 자기 스스로를 화려하게 빛내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밝은 것은 어둠이 그만큼 깊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밝음 속에 숨어있는 어둠, 그렇기 때문에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우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밝지만 남 모르는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지에 겁재를 뒀다라는 것은 상대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남들보다 잘난 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남들한테 필요한 사람인 거지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배우자운에 있어서 일지 병운은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래서 간여지동인 경우에 배우자운이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지의 겁재를 뒀기 때문에 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쁜 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여자는 잘난 남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것도 자랑하려고. 근데 남자는 이쁜 여자를 원하는데 일지에 겁재가 있는 거잖아요. 늘 의심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월주는 배우자를 조금 의심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는 잘난 남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병오하고 나도 잘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남자를 만나서 늘 대립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자든 여자든 병월주는 배우자 운이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지에 겁재를 뒀다라는 것은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편하게 만났지만 그 편함 때문에 다툼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병월주는 남자든 여자든 맞벌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병월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